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 32분입니다. 곧버스. 어우, 아래가 열려버렸어. 자, 목표가는 3,330원. 네, 여기까지 갈 수 있고요. 와, 이거 뭐예요? 아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래는 아무것도 없다. 주봉은 매수가 찍었죠. 네, 매수가 찍었습니다. 네, 여기가 하단선이고 여기가 이격볼벤 20 하단선이잖아요. 네, 여기요. 자, T20 하단선 2,860원. 예, 지금 55원이에요. 그러니까 찍었죠.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됐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가격에 샀어요. 여기 보시면 2,850원. 예, 2,850원이라고 돼 있죠. 예, 여기 이격볼벤 20 하단선이 60원이니까 50원에 걸었어요. 그래서 50원에 체결됐습니다. 체결돼서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코덱스는 네, 이렇게 샀잖아요. 네, 지금 2,998원까지 낮아졌어요. 제 단가는 이제 2,998원입니다. 2,998원. 3,067원이었죠. 네. 그 전에 제 단가가 얼마였냐면 3,135원이었어요. 처음에 3,135원이었다가 2,900원에 사서 단가 낮췄다가 2,085원에 팔고 다시 이제 보유분을 들고 있다가 오늘 2,850원에 추매해서 지금 단가는 2,998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몇 프로를 산 거지? 잠깐만요. 퍼센티지로 보면 어이구, 지금 제가 42% 정도 산 거예요. 지금 제가 매집해야 되는 금액에 42% 정도 집행된 거예요. 42% 집행돼서 지금 손실이 4.8%니까 마저 다 사면 한 2%대 되는 거예요. 2.5%? 2.4%. 그 정도 손실인 거죠. 이제 추매를 하면. 네. 이번 주는 저는 이걸로 추매 끝이에요. 이번 주는 이걸로 끝이고 다음 주에 또 생각해 보려고요. 이번 주는 생각이 끝났어요. 이번 주에는 그만 사야겠다. 가격 좋으니까. 여기서 지수가 더 오르면 저한테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곧버스가 오르면 행복한 거고, 여기서 곧버스가 더 내리면 이번 주엔 사면 안 되는 거지. 금요일인 내일은 살 가치가 없다. 여기서 그냥 오르는 게 최고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가서 다시 생각해야죠. 또 살까? 아니면 한 주를 더 기다려볼까? 그 판단을 다음 주에 다시 내려야 됩니다. 이번 주는 더 이상 판단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샀다. 그죠? 샀고, 그 다음에 단가는 이제 2,998원으로 낮아졌다. 주수는 조금 더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똑같은 금액으로, 동일한 금액이에요. 제가 3,067원에 들고 있을 때의 물량과 지금 물량이 거의 같아요. 근데 단가는 지금 얼마 떨어졌냐? 한 70원 가까이 떨어진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참고하시라고요. 지금 단가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단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사고 무조건 팔고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전략을 세우셔서 단가를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 때문에 제가 이걸 해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예,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손절 안 하고 계속 사모으지. 예, 이렇게 안 하는데 단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저는 예, 여기까지. 이번 주도 다 끝났어. 예, 그리고 안 봐. 예? 안 본다는 거죠. 뭐 오르든 내리든 안 봐. 왜냐면 지금 구조적으로 저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가격이 구조로 봤을 때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네, 더 떨어진다고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기다려 보겠다는 거죠. 사고 기다려 본다. 지수가 한 2%? 한 번에 2% 정도만 내려도 뭐 금세 수익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예,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 지수 상승이 안 끝난 것 같아. 예? 지수 상승은 끝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은 현금을 조금 더 쥐고 예, 분할하는 전략을 계속 선택할 생각입니다. 일봉은 볼 게 없어요. 일봉은 망했어. 그죠? 이거 망한 거지. 자, 타이거도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봉은 하단선 밑으로 내려갔고 3,094원 3,090원 밑으로 내려가서 이격 볼벤 20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이건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고 얘기한 대로 거래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하지 마세요. 3,255원 위로는 매수하면 안 되고 매수를 하고 싶으면 3,090원 밑으로 매수를 하는데 더 싸게 사고 싶으면 이격 볼벤 20 아래를 노려보세요. 그죠? 근데 실제로 왔는데 저는 안 사. 그러면 차트 분석하는 게 아니죠. 저는 사잖아요. 사요. 그대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사실 저는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적어도 계획은 있어야 되잖아요. 전략과 계획은 있어야 거래를 하는 거지. 그런 게 없이 거래를 하면 저는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번 주에 음봉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더 기간을 길게 잡고 접근을 해야겠죠. 일봉은 망했다. 이건 개파락 나왔잖아요. 이건 매수자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봉인 거죠. 이 봉 자체는 그래요. 그리고 봤을 때 여기가 하나, 둘, 셋, 3일 정도는 더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단순하게 이게 내렸기 때문에 이게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아니라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어쨌든 조금 더 하락에 유리한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매수를 선택한다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겠죠. 다음 주 수요일 정도의 상황을 보고 이걸 매수를 해볼까 말까 그때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왜 이런 데서 매수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지금 상태가 지금 상태를 볼 때 이거 지우고 단순하게 작은 봉만을 본다면 지금은 사실 매수해야 될 이유 없어요.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세요. 이게 코스피 200 지수의 분기봉입니다. 분기봉인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르잖아요? 오르면 상단선이 망가져요. 보세요. 상단선이 계속 약화되지. 상단선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고버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매도하는 힘이 강해져야 사실 고버스를 매수해야 될 이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반면에
똑같이 하단선도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상단선은 올라가기 때문에 별로 안 좋지만 하단선은 내려가요, 반대로. 그러면 여기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293이다. 지금 제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1차적인 목표는 여기에요. 지수가 오르면 반대로 하단선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하단선의 위치는 얼마다? 294.98이에요. 저는 지금 320대에서 지금 324잖아요. 그럼 324에서 제가 고퍼스를 담고 있잖아요. 저 고퍼스를 담아서 어디서 판다? 294가 안 판다고요. 300에도 안 팔아요. 294 아래로 내려가야 판다고요. 대신 기간이 12월이 아니죠. 이건 다음 분기입니다. 다음 분기이기 때문에 3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2023년 3월까지 목표를 보고 지금 뭐 한다? 고퍼스를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는 사람은 왜 바보같이 여기서 고퍼스를 담어? 예?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12월 달을 보고 산 게 아니에요. 12월 달에 올라도 12월 달에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상단선은 망가지지만 하단선도 같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간이 벌어져 있잖아요. 공간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상당 폭의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분기봉의 하단선이 도대체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죠. 그 부분을 보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자, 요건 전환선 9예요. 전환선 9. 322.53. 이 322.53을 이걸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넘어야 되냐면 366.67을 넘어야 돼요. 자, 이번 달에 366.67 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324입니다. 40% 올라야 돼요. 40%. 가능하겠어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 전환선 9는 내리는 값을 유지할 거고, 이건 매수가가 아니라 매도가입니다. 요걸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타고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올 거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번 달이 지나서 1월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2022년 4월 월봉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내려가요, 전환선이. 그러면 어디로 간다? 317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지수가 오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317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봐요. 이번 달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317 밑으로 내려가는 거면 다음 달에는 317 얻어맞고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건 뭐다? 2022년 12월 월봉은 317 아래서만 끝나면 돼요. 그러면 다음 달이 됐을 때 전환선 9가 봉을 눌러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선행 스팬 2 아래로 봉이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 현상만 일어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어요. 그것만 일어나면 이제 저는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돈 봐야죠. 지금 개인이 1572억 팔고 외국인이 773억 사고 기관이 830억을 사요. 근데 선물은 1542억 개인이 사고 있고 1402억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이 돈은 제가 봤을 땐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 2조 4천억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팔아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근데 개인이 상방을 봐요. 콜 63억,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콜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잘하면 오늘 누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전략을 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전략을 모두 다 말씀드렸고, 시간을 두고 주봉을 여러 개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분할 해가지고 고퍼스를 사 모을 거다. 그게 제 전략이다. 그리고 제가 사 모으는 이유는 내년 1분기에
하단선의 위치는 294 정도에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매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의 38년인가요? 37년 역사상 이런 구조에서 대세 상승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고포스를 모아갈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